반갑습니다. 대통령실이 2029년 8월까지 목표로 잡고 이사를 하겠다. 강문식 비서실장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국가상징구역이 작년에 발표가 되고 여기 크기가 63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여의도 크기의 75% 정도가 되는데 모두가 만드는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을 공모하고 있고요. 27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준공을 사실 행복청장에게 명령을 한 거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허허벌판입니다. 63만 평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입니다. 건너편 보이는 게 지금 방곡동이죠. 터파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쪽으로는 원수산이 보이고 도담동과 호수공원도 이제 왼쪽에 보이죠. 정부 중앙청사도 보이고요. 앞에 보이는 산이 원수산 국무총리 공관, 그 왼쪽이 도담동이 보이고요. 좀 더 가서 이쪽이 지금 정부청사 중앙동이죠. 최근에 만들어졌던 앞에는 호수공원, 나성동이 보입니다. 작년만 해도 대통령실 언제 올지 모른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못을 딱 박으니까 세종분들 뿐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관심을 드디어 갖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세종시 땅 괜찮습니까? 묻는 전화를 처음 받았습니다. 드디어 세종시도 반등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금 굉장히 실소유자 중심으로 바닥을 굉장히 다졌죠. 그래서 전세가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공급 물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하락의 기조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실소유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조금 싸게 사길 원하는 분들은 경매 나온 그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가격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보다 70%, 60% 이렇게 사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토지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21년, 22년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아직 이익 실현을 못한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금리가 급상승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대 대비 반값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고 싶다는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보다 땅을 투자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투자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는 국제 경기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토지를 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세종시는 2030년부터 시작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분원이 내려오고 고속도로는 뚫려 있고 앞으로 CTX는 한 10년 뒤에 완공이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10년 뒤에 세종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땅을 사야 될까 이렇게 긴 관점에서 세종시 땅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땅을 사야 될까? 행정수도가 완성된 세종시, 그때 세종시를 생각한다면 인구도 굉장히 불어있겠고요. 유수의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지금 세종과 대전 사이에 80만 평 산단도 준비하고 있고 은용리에도 60만 평 산단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산단도 있죠.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국회의사당이 세워지면 이 모든 권력기관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종은 지금과 같은 세종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런 황무지일 때 꼭 투자를 생각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지역 여러분에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세종 행복도시의 규모가 22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200만 평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한 65% 정도 완성되어 있고 35%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쪽 부분은 건설이 완료됐어요. 하지만 이 윗부분 5생활권과 6생활권 이쪽이죠. 여기는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0만 평이 이번에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이렇게 서세종 IC 쪽으로 도착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비싸도 좋은 것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행복도시 안을 사야 됩니다. 행복도시 안에 보면 지금도 4억대에 살 수 있는 택지가 있습니다. 고운동, 아름동, 한솔동, 그리고 반곡동, 이런 곳에 보면 4억대에 살 수 있는 택지들이 있거든요.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고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프라이빗한 이런 단독주택지를 원할 겁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2030년 이후에는 굉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시고 행복도시 안에 있는 택지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연락 주시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연코 이 장군면이죠. 대통령실과 정부 청사가 여기잖아요. 이 장군면은 서쪽인데 도시계획으로 이 서쪽으로, 장군면을 포함한 서쪽으로 4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장군면 쪽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세종 I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군면과 붙어있는 송선 신도시, 공주지만 거기도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도착하는 장군면 일대, 그래서 이 은용리도 60만 평이 들어오잖아요. 은용리 쪽에도, 은용리도 산단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도착하기 때문에 지금 행복도시와 장군면 이 사이의 땅들, 이 중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농지 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지 정리가 잘 된 농림지역 땅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세종시와 연관돼서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된 곳 두 군데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면 수산리입니다. 수산리를 보시면 행복도시와 연접해 있죠. 그리고 국가산단과 정안 IC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용현 IC에 톨게이트가 생기잖아요. 고속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죠. 이 톨게이트를 타면 서울로도 갈 수 있고 청주 세종 고속도로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청주 쪽으로 갈 수 있고 태안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핵심이 되는 IC가 여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수산리의 땅값이 좀 쌉니다. 자세히 보면요, 여기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수산리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현금으로 좀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영향이 될지 모르고 토지는 좀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산리에 있는 땅 굉장히 매력적이니까요. 지금 당장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좀 장기간 봤을 때 이 수산리는 굉장히 상승 포인트가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종과 연관돼서 오송읍과 가까이 있는 사공리를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강내면 사공리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20분 거리고요, 오송역에서 10분 거리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25만 평 오송 생명과학 3단지가 바로 여기거든요. 연접해 있습니다.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하고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 있더라고요. 오송 생명과학단지 1단지, 2단지, 그리고 3단지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300만 평 정도의 산단인데, 이 산단은 굉장히 고급 산단이에요. 가보면 다 연구소 같습니다. 고급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오송역이 KTX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SRT, KTX, 앞으로 추진되는 CTX역, 충북철도역, 천안에서 내려오는 복선 전철, 이런 게 모두 맞물리는 곳이 바로 오송역이기 때문에 오송은 사실 행정구역 상 청주긴 한데 조치원과 딱 붙어 있고요. 나는 세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송이라는 데는 행정수도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사실 세종 KTX역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오송역이 세종 KTX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카이스트 들어오고 서울대 병원, 그리고 국제학교도 지금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영재고등학교,
교육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좀 한적한 곳에 단독주택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송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지가 가능한 이런 땅들에도 관심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산리와 사곡리 이 둘 다 행정수도와 굉장히 가까운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끼리 부동산에는 급매로 나온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도시 근처에. 세종시를 바라볼 때 지금 당장 세종시를 보지 마시고요. 특히 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생각하면 안 되는 시즌이고요. 앞으로 2, 3년만 지나면 세종시 땅값은 정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급매가 많은 이때 여러분이 땅을 구매해야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급매를 산다고 해도 몇 천만 원 차이거든요. 근데 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 40%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금리 상승 압박을 좀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많이 안고 땅을 산 사람들은 좀 싸게라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땅들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행정수도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27년 이전에는 꼭 투자해야만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오래된 금원이 있죠. 정부에 반하지 마라.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공급이 너무 없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이 좋을 때 은퇴하시는 분들 서울을 매도하고 가장 미래가 밝은 세종시, 공주시 이쪽 중부권으로 이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 오시면 코끼리 부동산에 꼭 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을 위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 세종시로 꼭 한번 관광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